안녕하세요. 황금항아리 금동윤입니다. 오늘은 소시에테 제너럴 한국 포지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니라고 훈련생인데 인턴은 아니고 거의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포지션이에요. 또 포지션이 신용심사형이거든요. 금융의 가장 기본이 상대방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금융사의 핵심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줄여서 속젠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어큐이티라고 순위 매기 있는 사이트거든요. 프랑스 내에서 BNP 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다음으로 3위 정도 하는 대형 은행이고요. 이 어큐이티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소시에테 제너럴 한 지금 14위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순위 보시면 국가 기준으로 중국은 뭐 일단 정부 주도의 금융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좀 제외를 하고 보통 미국, 일본, 프랑스 은행들이 자산 기준으로는 가장 커요. 자, 포춘 500, 포춘 500대 기업 중에는 192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비교 간단히 하면 저희 대한민국 회사 중에 포스코라고 있죠. 포스코가 19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포브스 글로벌 2000에는 자산 기준 22, 매출 기준 234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사실 뭐 이런 순위보다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뷰 보실 때 각 회사가 성취한 순위 위주로 미리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고요. 아시아에는 총 12개 나라에 진출해 있어요. 보시다시피 웬만한 아시아 주요 국가에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지점이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오피스거든요.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 총괄을 홍콩 혹은 싱가포르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이제 리포팅 라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상위 리포팅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속젠은 1983년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대부분의 외국계 대형 금융사들이 196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 이때 많이 들어왔어요. 속젠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은행 지점과 증권 지점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1호선 종강역하고 5호선 광화문역 사이에 D타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 D타워에 맛집 많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서 건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MBK 파트너스도 입주해 있고, 식당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빌즈 추천해 드립니다. 뭐 막 화려한 맛집은 아닌데 편하게 약간 외국 느낌 느끼면서 이제 브런치나 차 드시면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이 속젠이라는 회사로 돌아와서 이 속젠 같은 경우는 금융 쪽에서도 이제 구조화 금융이 강한데 구조화 금융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일단 뭐 구조화의 반대말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 뭐 전통 금융이겠죠. 그리고 반대편에 구조화 금융을 넣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plain vanilla. 그리고 이제 구조화는 이제 structured.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파트가 있는데 10억입니다. 이걸 이제 조달을 해야 돼요. 자, 플레인 바닐라는 무슨 얘기냐면 이 10억을 딱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 자기 자본 6억. 예를 들면 뭐 예금도 있을 수 있고 적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다 청산을 해가지고 6억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억은 신한은행 가서 뭐 LTV가 40%니까요 요즘에 4억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한 만기에 갚으면은 이게 그냥 일반 플레인 바닐라 저기 금융이에요. 근데 구조화 금융은 어떤 얘기냐면 여러 명한테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러 명한테 빌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만기도 다 조금씩 다르겠죠. 금리도 다르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파트를 청산했을 때 이 어떤 청산 순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3억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4억은 이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부동산 대출을 받고, 이제 3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여기서 1억은 신용대출 받고, 1억은 뭐 개인적으로 빌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1억은 정 안 돼가지고 사채를 끌어다 썼어요. 자, 요렇게 되면 구조화 금융이에요, 이게. 구조화 금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한 가지 파일을 여러 개로 쪼개면 구조화 금융이 됩니다. 그럴 때 만기도 달라지고 금리도 달라지고 순위도 달라지고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그 실제로 상업은행에서 이제 구조화 금융을 어떻게 짜는지 한번 그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연기금이 투자 금액이 이제 3천억 정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1조짜리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리고 플러스 차익을 시현해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제 돌려주는 이런 투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돈이 3천억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 7천억 어디서 조달을 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짜냐면, 자, 가장 상단에 이제 선순위 대출, 이제 1금융권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후순위 대출, 보통 2금융권이나 보험사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자본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까 자기 자본은 이제 3천억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7천억은 이게 뭐 3천억, 4천억이 될 수도 있고 4천억, 3천억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뭐 3천억, 4천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선순위와 후순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청산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돈을 받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순위가 당연히 먼저 받겠죠. 그러다 보니 금리는 낮아요. 그리고 청산 순위는 높고요. 자, 후순위 같은 경우는 금리는 높고 그래서 자, 청산 순위는 낮습니다. 자, 자기 자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차익 시현하고 돈을 본인이 벌잖아요. 그래서 청산했을 때 요 두 개에서 남은 돈만 받게 됩니다. 뭐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선순위 대출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속젠이 1000, BMP가 1000,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말씀드린 JP가 1000. 이거는 이제 구조화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떤 은행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1000 들어오고 이거를 이렇게 모여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신디케이션이라 그래요. 이 표현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신디케이션, 신디케이티드 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후순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금융, 보험사 이런 데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주로 한국 이제 보험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제가 예전에 할 때는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현대 뭐 이런, 그리고 캐피탈사도 좀 들어왔어요. 캐피탈사. 보통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뭐 1500, 뭐 1500, 뭐 100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요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자기 자본의 연기금이고요. 이런 구조를 짜서 금융을 하는 거를 이제 구조화 금융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저희 포지션으로 돌아가서 이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런 구조는 이제 영업 쪽에서 짜주고, 그러면 이걸 갖고 온단 말이죠. 심사 쪽에다가. 심사에 갖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짜서 뭐 금리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게 한 3.5% 정도 됐었고, 이거 한 7%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연기금이 주인이잖아요. 이 연기금이 대출을 이렇게 해서 금리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받아서 뺄 거 빼야 되겠죠. 뭐 이렇게 비용 처리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지
거기에 플러스 상환을 할 수가 있는지. 자, 이거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오늘 포지션 한번 제대로 검색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Societe Generale, 그 다음에 Careers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아래 이제 잡 포스팅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자, 이 로케이션에서 코리아로 찾으시면 돼요. 자, 오늘 저희가 볼 포지션은 이 크레딧 애널리스트 트레이니 포지션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애널리스트 어소시에이트 요 포지션도 있어요. 파생 상품하고 이제 증시 관련된 요런 글로벌 마켓이라 그러는데 요런 포지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외은들이, 외국계 은행들이 그 IT 엔지니어들을 많이 뽑아요. 왜냐면 이 금융사들이 이제 서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금융 어플리케이션이 다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금융 전공 안 하시더라도 이런 쪽에 이 엔지니어 포지션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4개가 있고, 이 속젠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게 유럽계 은행에서도 자리가 별로 없어요. 자리가 없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뭐 연봉이면 연봉, 복지면 복지, 유럽 복지 당연히 좋죠. 그리고 이 사람들 매너도 좋고요. 그래서 이 속젠 같은 경우는 잘 안 알려져 있긴 한데 포지션이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지원하라고 이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트레이니 크레딧 애널리스트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responsibiliti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라인 credit analysis, 이거는 신용 분석인데 고객사 전반적인 신용 등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보통 별일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주로 회사의 재무 상태, 특히 매출, 이익, 현금 흐름 이런 거 보고 총 대출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예요. 추가로 산업, 국가, 주주, 은행과의 관계 등을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상환 능력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지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요 크레딧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석을 하면 그걸 크레딧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폼에 입력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2번, 3번의 단계별 심사를 거쳐서 최종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요 크레딧 레이팅이라는 게 이 등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 승인까지 중간중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리에이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얘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로운 고객사를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기존 고객사에서 새로운 대출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럴 때 영업 쪽 분들 통해서 고객사 정보를 얻어서 매니지먼트의 승인을 받고 본점 혹은 상위 신용심사팀, 주로 이제 속젠 같은 경우는 홍콩이죠. 이 아태평양 지역 상위 기관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이런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3번째 내용은요, 이 익스포저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은 잘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대출금을 익스포저라 그래요. 왜냐하면 대출 자체가 상환이 안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은 위험이죠. 누군가한테 너무 많은 대출이 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신용 등급이 안 좋거나 혹은 안 좋아질 것 같은 고객한테 대출이 기준보다 더 나가 있다거나 등등, 이런 걸 관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사전에 문제가 될 회사들을 골라내서 대출을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한도를 줄이라든지 하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줄은 뭐 기본적으로 심사 외에도 각종 관련 사무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평가를 할 때 증빙서류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크레딧 파일이라 그러는데, 신용평가를 위한 각종 파일들을 제때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관리하는 일이 많아요. 이런 업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 Profile Required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즉 위험 분석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려면 일단 재무 분석이 기본인데, 재무제표라는 게 회계 기준을 통해서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계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재무제표 보시면 막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생 상품들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Derivative Products, 이게 파생 상품 관련된 이야기인데, 당장 가치를 평가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동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스왑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그런 파생 상품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은 통화 스왑 같은 외화 파생 상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영어 능력은 당연히 필수고요. 그리고 워드, 엑셀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피벗 테이블을 돌린다든지 이런 엑셀과 숫자를 이렇게 다루는 능력,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줄은 이제 회계나 재무를 전공한 대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자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지금 당장 졸업을 안 하시더라도 졸업 예정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졸업생 혹은 예정자들 그리고 취준생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